내 맡기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앨런 싱어 지음, 김정은 옮김. 정신세계사.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승 자가용 제트기는 홀로 앉아있기에 아주 평화로운 곳이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눈을 뜨자 맨 처음 숲으로 들어가서 홀로 명상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확연히 실감됐다.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 홀로 살던 그곳은 거대한 요가 공동체로 성장했고 나는 삶이 조화를 부려 만들어낸 상장 기업체의 CEO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다. 이토록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홀로 명상에 매진하던 몇 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흘려보내어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했던 것처럼 삶의 세찬 흐름이 내게 남아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유명한 CEO를 만나 그가 제시한 수십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가고 있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변광대에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우린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떨어질 때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의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삶에 좀 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림할까? 내가 벌인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 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엄청난 실험의 소산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식의 삶을 살게끔 이끌렸는지를 보여준 다음 당신도 내가 한 것과 같은 여행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연히 당신의 것과는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꼭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야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두려움의 스위치를 내리다. 멕시코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북쪽으로 종일 차를 몰아가다가 흙길가에 보이는 작은 호숫가에서 밤을 보냈다.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반한 나는 오전 명상이 끝난 뒤에도 물놀이를 하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 곧 오후 명상 시간이 되었고 나는 언덕 위로 올라가 한적한 장소에서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 동작을 반 정도 끝냈을 때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내면의 이 겁 많은 인간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참이었다. 요가 동작 속으로 더욱 깊이 이완에 들어가자 불안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들의 거친 콧바람 소리가 훨씬 더 가깝게 들려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드디어 노상 강도가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곧 코앞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편안하다는 말은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칠 지경으로 나 자신이 의식되면서 대책 없이 무서웠다는 것이 오히려 당시의 내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이 요가를 당장 끝내고 눈을 떠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내 안에 두려워하는 자를 제거하고자 지금까지 일념으로 길러온 자기 단련의 힘만이 예외였다. 강철 같은 명령이 내 두려움의 뒤편으로 올라왔다. 내면의 이 모든 소란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다. 나는 저항의 의미로 두 눈을 더욱 질끈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는 그 모든 드라마의 한가운데서 스스로에게 이완 상태를 주문했다. 요가 동작이 모두 끝나면 보통은 30분간 명상하는 것이 원래 내 일과의 순서였다. 나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 순서는 제발 건너뛰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실제로 말들은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말의 숨소리며 간간히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바로 내 앞에서 분명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사실 결정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내면의 이 겁에 질린 자임을 아주 분명히 목격했다. 나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져야 했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결과부자 자세를 틀었다. 아랫배에서 무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하려는 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결의의 표시였다.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깥 세상? 아니면 내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말 두 마리였다. 아마 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말에는 노상 강도라기보다는 카우보이에 훨씬 가까운 분위기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둘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옆 사람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안장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내가 자기네들 세상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하자 이들은 스페인어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난 다소 놀라움을 느꼈다. 게다가 이들이 하는 말은 분명 좋은 내용이었다. 나는 차츰 안도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내 안에 겁먹은 자가 더 이상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대화 중에 카우보이들은 호수 옆에 주차해둔 벤이 내 것이냐고 물었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즉시 이들이 강도로 돌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이 막간의 총극을 무시해버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손을 뻗었고 일행 중 한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 자기 말에 태운 뒤 벤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도시 사람이었다. 낯선 멕시코 사람이 모는 말 뒤에 그것도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 달리는 것은 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어떤 평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채웠다. 너무도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만일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이 일을 놓쳐버렸으리라. 벤에 도착하자 나를 태워준 카우보이가 자신과 마을 사람들은 부자 지주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들은 아주 가난한데 지주라는 사람은 호수에 있는 물고기도 낚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 동네를 가리키며 다음날 떠나기 전에 한번 들르라고 나를 초대했다. 우리는 수년간 친구로 지낸 사람처럼 작별 인사를 했고 그들은 말을 타고 돌아갔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에 마음이 활짝 열리며 큰 고마움을 느꼈다. 내게는 이미 아주 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특별한 날을 주시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삶의 감사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내 안의 고통과 혼란은 점차 잦아들고 있었지만 절대적 평화와 고요를 향한 내 갈망은 계속 내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진 말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다.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후의 원인이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호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원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게 놓으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인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 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사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마을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작은 오두막 집을 짓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시험해 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